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좋은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어떤 분야에서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인가요? 무엇이 그들을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저는 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세상이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세상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자신의 일을 잘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비범함의 영역에 들어서는 것이며 누구도 당신을 대체할 수 없고 감히 무시할 수 없는 탁월함의 경지에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멋진 말이지만 제가 어떻게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과 그저 괜찮은 사람을 가르는 원칙, 전략, 그리고 마음가짐을 하나씩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이 어떤 분야에 있든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탁월함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행동, 꾸준한 노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대함이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 내리는 선택의 문제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평범함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비범함을 향해 스스로를 채찍질할 것인가, 최소한의 것만 겨우 해내며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을 해내기 위해 스스로에게 도전할 것인가. 그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이며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미래 전체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비범해진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흠 하나 없고 절대 실수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약 당신이 실수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시할 수 없는 경지로 가는 길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도전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은 이러한 장애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제 영혼을 갈아 넣어 한 프로젝트에 매달렸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상사들 앞에서 발표했을 때 그들은 제 프로젝트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냉정한 평가와 함께 말이죠. 그 순간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라며 포기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거절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연료로 동기부여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고, 더 치열하게 공부했으며 더 오랜 시간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끌어줄 멘토를 찾아다녔습니다. 6개월 후 저는 그들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모든 면에서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판이나 거절을 피할 만큼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을 비판하던 사람조차도 주목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좌절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고 좋든 나쁘든 모든 경험을 탁월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여정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것은 마음가짐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당신 자신을 해당 분야의 수많은 플레이어 중 한 명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 당신 스스로를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게임 체인저로 여기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당신이 일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게임 체인저로 여기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기대를 뛰어넘고 당신의 작업물 퀄리티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할 방법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만의 고유한 강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쉽게 잘 해내는 타고난 재능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미래의 성공의 씨앗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이 씨앗에 물을 주고 가꾸어 탁월함이라는 거대한 참나무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천적으로 무엇을 잘합니까? 남들은 어려워하는데 당신에게는 쉬운 일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일 중에서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 속에 당신의 위대한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강점을 찾았다면 다음 단계는 그 강점에 무자비할 정도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통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배우지 않았나요? 하지만 여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은 약점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강점을 극대화함으로써 훨씬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특정 분야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면 그 분야에서 진정으로 비범한 존재가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약점에만 집중한다면 당신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그 분야에서 겨우 평균 수준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평균적인 실력으로는 결코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약점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강점에 쏟아부으십시오. 시간과 노력이라는 투자의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다음 원칙은 의도적 수련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의도적 수련이란 현재 당신의 능력치를 살짝 넘어서는 수준으로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개선점에 온전히 집중하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구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대중 연설 실력을 키우고 싶은 연설가라고 가정해 봅시다. 의도적 수련은 단순히 더 많은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발표를 녹화해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특정 영역을 찾아낸 다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연습 세션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 많은 연설가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연습은 항상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때로는 극심한 불편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당신의 한계를 넓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편안함은 성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편안하다면 그것은 충분히 도전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전례 없는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최첨단 기술이 오늘은 구식이 됩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려면 항상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야 합니다. 평생 학습자가 되어 끊임없이 당신의 기술과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분야와 관련 분야의 책을 탐욕스럽게 읽고 컨퍼런스와 워크숍에 참석하며 당신을 이끌어줄 멘토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며 새로운 관점과 통찰을 찾아 헤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식을 쌓는 것 자체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배운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행동이 없는 지식은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책으로 가득 찬 도서관과 같습니다. 낭비되는 잠재력일 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것을 활용해서 내 일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신뢰성과 꾸준함으로 명성을 쌓아야 합니다. 비범하다는 것은 번뜩이는 천재성을 한두 번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탁월한 결과를 내놓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단순히 뛰어난 성과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높은 수준의 성과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평판을 쌓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최고의 컨디션으로 출근하고 마감 기한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며 심지어 내키지 않을 때조차도 기대 이상을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박이 심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꾸준함과 신뢰성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기회가 당신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결과를 낼 것을 알기에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을 믿기에 다른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당신의 평판은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문을 열어주는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핵심은 다른 누구보다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더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대 이상을 해낼 방법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단순히 당신의 업무만 하지 마십시오. 당신 상사의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줄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당신이 사업가라면 단순히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마십시오. 그들이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 기대를 뛰어넘으십시오. 가치를 더하는 것이 항상 거창한 행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작은 것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필요를 미리 예측하고 문제가 위기가 되기 전에 해결하며 상황이 어려울 때조차 모든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세상에서는 당신의 일만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수천, 수만 명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탁월해지려면 당신의 일 이상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결과를 원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복잡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조금씩 아는 만물 박사는 종종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전문가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시할 수 없게 되려면 당신이 선택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야를 좁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공적인 전문가들은 자신의 핵심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관련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T자형 인재라고 부릅니다. 한 분야의 깊이를 가지면서도 넓은 일반 지식의 기반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전문화는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키는 전문성의 수준을 개발하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보게 해줍니다. 당신이 진정한 전문가가 되면 사람들은 당신의 지식과 기술을 찾아옵니다. 당신의 전문 분야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열정을 따르는 것 이상입니다. 당신의 열정과 기술, 그리고 시장의 수요가 만나는 스위트 스팟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하고 그것을 잘해야 하며 당신의 기술에 대한 시장이 존재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 분야를 정했다면 깊이 파고드십시오. 그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십시오. 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전문가, 바로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당신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아무도 당신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멀리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네트워킹은 단순히 명함을 수집하거나 링크드인에서 인맥을 추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받기 전에 먼저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경력에 가치를 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효과적으로 네트워킹을 할 때 당신의 경력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연결의 그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당신 혼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기회, 지식, 자원에 접근하게 됩니다. 당신의 네트워크가 곧 당신의 자산 가치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직업적 관계를 구축하고 양육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십시오. 디지털 시대에 당신의 평판은 당신보다 앞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만나기 전에 구글에서 당신의 이름을 검색해 볼 것이고 인터뷰하기 전에 당신의 프로필을 확인할 것입니다. 퍼스널 브랜드란 당신이 그 자리에 없을 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하는 말입니다. 강력한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와 전문성을 꾸준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블로그 포스트, 소셜미디어, 강연 등을 통해 당신의 지식을 공유하십시오. 업계 간행물에 기고하고 관련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십시오.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는 진정성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가장 좋은 버전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독특한 개성이 빛나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단순히 기술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여정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좌절에 직면하고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고 이 모든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좌절로부터 다시 일어서고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도전을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채택하십시오. 당신의 능력은 헌신과 노력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실패를 당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귀중한 학습 경험으로 여기십시오. 당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로 구성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위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당신이 존경하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도 좌절과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들을 구별짓는 것은 계속 나아가고 실수로부터 배우고 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힘입니다. 매일 더 나아지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극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처럼 쌓이는 작고 일관된 개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단 1%씩만 발전한다면
1년 후에는 처음보다 37배 더 나은 당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개선의 힘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6개월 후, 1년 후, 5년 후에 당신은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명확한 목적지가 정해지면 그것을 더 작고 실행 가능한 단계로 나누십시오. 당신의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매일 하루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이 지식을 내일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간단한 습관이 당신의 성장을 극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진보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작은 승리를 축하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인정하되 결코 안주하지 마십시오.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고 더 배울 것이 있으며 더 나아질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이 당신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단 한 번의 거창한 제스처나 행운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들여 쌓아 올린 꾸준하고 의도적인 노력의 총합입니다.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끊임없이 기술과 지식을 확장하며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탁월함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고 더 배울 것이 있으며 더 나아질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여정을 열정과 결단력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비범함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목표에 전념하고 스스로를 계속 발전시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꾸준히 가치를 제공한다면 당신은 마침내 세상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탁월함의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최고의 버전이 되기로 약속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탁월함을 추구하기로 약속하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존재가 되기로 오늘 바로 이 순간 결심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독특한 재능과 기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줄 시간입니다. 비범함을 향한 당신의 여정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좋은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어떤 분야에서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인가요? 무엇이 그들을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저는 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세상이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세상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자신의 일을 잘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비범함의 영역에 들어서는 것이며 누구도 당신을 대체할 수 없고 감히 무시할 수 없는 탁월함의 경지에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멋진 말이지만 제가 어떻게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과 그저 괜찮은 사람을 가르는 원칙, 전략, 그리고 마음가짐을 하나씩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이 어떤 분야에 있든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탁월함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행동, 꾸준한 노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대함이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 내리는 선택의 문제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평범함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비범함을 향해 스스로를 채찍질할 것인가, 최소한의 것만 겨우 해내며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을 해내기 위해 스스로에게 도전할 것인가. 그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이며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미래 전체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비범해진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흠 하나 없고 절대 실수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약 당신이 실수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시할 수 없는 경지로 가는 길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도전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은 이러한 장애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제 영혼을 갈아 넣어 한 프로젝트에 매달렸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상사들 앞에서 발표했을 때 그들은 제 프로젝트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냉정한 평가와 함께 말이죠. 그 순간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라며 포기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거절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연료로 동기부여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고 더 치열하게 공부했으며 더 오랜 시간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끌어줄 멘토를 찾아다녔습니다. 6개월 후 저는 그들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모든 면에서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판이나 거절을 피할 만큼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을 비판하던 사람조차도 주목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좌절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고 좋든 나쁘든 모든 경험을 탁월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여정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것은 마음가짐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당신 자신을 해당 분야의 수많은 플레이어 중 한 명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 당신 스스로를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게임 체인저로 여기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당신이 일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게임 체인저로 여기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기대를 뛰어넘고 당신의 작업물 퀄리티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할 방법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만의 고유한 강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쉽게 잘 해내는 타고난 재능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미래 성공의 씨앗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이 씨앗에 물을 주고 가꾸어 탁월함이라는 거대한 참나무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천적으로 무엇을 잘합니까? 남들은 어려워하는데 당신에게는 쉬운 일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일 중에서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 속에 당신의 위대한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강점을 찾았다면
다음 단계는 그 강점에 무자비할 정도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통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배우지 않았나요? 하지만 여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은 약점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강점을 극대화함으로써 훨씬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특정 분야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면 그 분야에서 진정으로 비범한 존재가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약점에만 집중한다면 당신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그 분야에서 겨우 평균 수준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평균적인 실력으로는 결코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약점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강점에 쏟아부으십시오. 시간과 노력이라는 투자의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다음 원칙은 의도적 수련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의도적 수련이란 현재 당신의 능력치를 살짝 넘어서는 수준으로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개선점에 온전히 집중하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구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대중 연설 실력을 키우고 싶은 연설가라고 가정해 봅시다. 의도적 수련은 단순히 더 많은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발표를 녹화해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특정 영역을 찾아낸 다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연습 세션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 많은 연설가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연습은 항상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때로는 극심한 불편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당신의 한계를 넓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편안함은 성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편안하다면 그것은 충분히 도전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전례 없는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최첨단 기술이 오늘은 구식이 됩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려면 항상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야 합니다. 평생 학습자가 되어 끊임없이 당신의 기술과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분야와 관련 분야의 책을 탐욕스럽게 읽고 컨퍼런스와 워크숍에 참석하며 당신을 이끌어줄 멘토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며 새로운 관점과 통찰을 찾아 헤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식을 쌓는 것 자체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배운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행동이 없는 지식은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책으로 가득 찬 도서관과 같습니다. 낭비되는 잠재력일 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것을 활용해서 내 일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신뢰성과 꾸준함으로 명성을 쌓아야 합니다. 비범하다는 것은 번뜩이는 천재성을 한두 번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탁월한 결과를 내놓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단순히 뛰어난 성과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높은 수준의 성과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평판을 쌓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최고의 컨디션으로 출근하고 마감 기한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며
심지어 내키지 않을 때조차도 기대 이상을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박이 심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꾸준함과 신뢰성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기회가 당신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결과를 낼 것을 알기에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을 믿기에 다른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당신의 평판은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문을 열어주는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핵심은 다른 누구보다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더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대 이상을 해낼 방법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단순히 당신의 업무만 하지 마십시오. 당신 상사의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줄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당신이 사업가라면 단순히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마십시오. 그들이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 기대를 뛰어넘으십시오. 가치를 더하는 것이 항상 거창한 행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작은 것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필요를 미리 예측하고 문제가 위기가 되기 전에 해결하며 상황이 어려울 때조차 모든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세상에서는 당신의 일만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수천, 수만 명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탁월해지려면 당신의 일 이상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결과를 원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복잡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조금씩 하는 만물 박사는 종종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전문가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시할 수 없게 되려면 당신이 선택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야를 좁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공적인 전문가들은 자신의 핵심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관련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T자형 인재라고 부릅니다. 한 분야의 깊이를 가지면서도 넓은 일반 지식의 기반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전문화는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키는 전문성의 수준을 개발하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보게 해줍니다. 당신이 진정한 전문가가 되면 사람들은 당신의 지식과 기술을 찾아옵니다. 당신의 전문 분야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열정을 따르는 것 이상입니다. 당신의 열정과 기술, 그리고 시장의 수요가 만나는 스위트 스팟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하고 그것을 잘해야 하며 당신의 기술에 대한 시장이 존재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 분야를 정했다면 깊이 파고드십시오. 그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십시오. 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전문가, 바로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당신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아무도 당신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멀리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네트워킹은 단순히 명함을 수집하거나 링크드인에서 인맥을 추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받기 전에 먼저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경력에 가치를 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효과적으로 네트워킹을 할 때 당신의 경력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연결의 그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당신 혼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기회, 지식, 자원에 접근하게 됩니다. 당신의 네트워크가 곧 당신의 자산 가치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직업적 관계를 구축하고 양육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십시오. 디지털 시대에 당신의 평판은 당신보다 앞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만나기 전에 구글에서 당신의 이름을 검색해 볼 것이고 인터뷰하기 전에 당신의 프로필을 확인할 것입니다. 퍼스널 브랜드란 당신이 그 자리에 없을 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하는 말입니다. 강력한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와 전문성을 꾸준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블로그 포스트, 소셜미디어, 강연 등을 통해 당신의 지식을 공유하십시오. 업계 간행물에 기고하고 관련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십시오.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는 진정성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가장 좋은 버전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독특한 개성이 빛나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단순히 기술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여정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좌절에 직면하고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고 이 모든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좌절로부터 다시 일어서고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도전을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채택하십시오. 당신의 능력은 헌신과 노력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실패를 당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귀중한 학습 경험으로 여기십시오. 당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로 구성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의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당신이 존경하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도 좌절과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들을 구별짓는 것은 계속 나아가고 실수로부터 배우고 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힘입니다. 매일 더 나아지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극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처럼 쌓이는 작고 일관된 개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단 1%씩만 발전한다면 1년 후에는 처음보다 37배 더 나은 당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개선의 힘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6개월 후, 1년 후, 5년 후의 당신은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명확한 목적지가 정해지면 그것을 더 작고 실행 가능한 단계로 나누십시오. 당신의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매일 하루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이 지식을 내일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간단한 습관이 당신의 성장을 극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진보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작은 승리를 축하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인정하되 결코 안주하지 마십시오.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고 더 배울 것이 있으며 더 나아질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이 당신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단 한 번의 거창한 제스처나 행운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들여 쌓아올린 꾸준하고 의도적인 노력의 총합입니다.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끊임없이 기술과 지식을 확장하며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탁월함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고 더 배울 것이 있으며 더 나아질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여정을 열정과 결단력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비범함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목표에 전념하고
스스로를 계속 발전시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꾸준히 가치를 제공한다면 당신은 마침내 세상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탁월함의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최고의 버전이 되기로 약속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탁월함을 추구하기로 약속하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존재가 되기로 오늘 바로 이 순간 결심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독특한 재능과 기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줄 시간입니다. 비범함을 향한 당신의 여정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좋은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어떤 분야에서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인가요? 무엇이 그들을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저는 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세상이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세상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자신의 일을 잘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비범함의 영역에 들어서는 것이며 누구도 당신을 대체할 수 없고 감히 무시할 수 없는 탁월함의 경지에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멋진 말이지만 제가 어떻게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과 그저 괜찮은 사람을 가르는 원칙, 전략, 그리고 마음가짐을 하나씩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이 어떤 분야에 있든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탁월함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행동, 꾸준한 노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대함이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 내리는 선택의 문제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평범함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비범함을 향해 스스로를 채찍질할 것인가, 최소한의 것만 겨우 해내며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을 해내기 위해 스스로에게 도전할 것인가. 그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이며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미래 전체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비범해진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흠 하나 없고 절대 실수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약 당신이 실수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시할 수 없는 경지로 가는 길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도전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은 이러한 장애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제 영혼을 갈아 넣어 한 프로젝트에 매달렸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상사들 앞에서 발표했을 때 그들은 제 프로젝트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냉정한 평가와 함께 말이죠.
그 순간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라며 포기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거절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연료로 동기부여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고, 더 치열하게 공부했으며 더 오랜 시간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끌어줄 멘토를 찾아다녔습니다. 6개월 후 저는 그들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모든 면에서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판이나 거절을 피할 만큼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을 비판하던 사람조차도 주목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좌절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고 좋든 나쁘든 모든 경험을 탁월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여정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것은 마음가짐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당신 자신을 해당 분야의 수많은 플레이어 중 한 명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 당신 스스로를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게임 체인저로 여기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당신이 일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게임 체인저로 여기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기대를 뛰어넘고 당신의 작업물 퀄리티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할 방법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만의 고유한 강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쉽게 잘 해내는 타고난 재능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미래의 성공의 씨앗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이 씨앗에 물을 주고 가꾸어 탁월함이라는 거대한 참나무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천적으로 무엇을 잘합니까? 남들은 어려워하는데 당신에게는 쉬운 일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일 중에서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 속에 당신의 위대한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강점을 찾았다면 다음 단계는 그 강점에 무자비할 정도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통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배우지 않았나요? 하지만 여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은 약점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강점을 극대화함으로써 훨씬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특정 분야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면 그 분야에서 진정으로 비범한 존재가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약점에만 집중한다면 당신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그 분야에서 겨우 평균 수준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평균적인 실력으로는 결코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약점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강점에 쏟아부으십시오. 시간과 노력이라는 투자의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다음 원칙은 의도적 수련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의도적 수련이란 현재 당신의 능력치를 살짝 넘어서는 수준으로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개선점에 온전히 집중하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구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대중 연설 실력을 키우고 싶은 연설가라고 가정해 봅시다. 의도적 수련은 단순히 더 많은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발표를 녹화해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특정 영역을 찾아낸 다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연습 세션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 많은 연설가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연습은 항상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때로는 극심한 불편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당신의 한계를 넓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편안함은 성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편안하다면 그것은 충분히 도전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전례 없는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최첨단 기술이 오늘은 구식이 됩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려면 항상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야 합니다. 평생 학습자가 되어 끊임없이 당신의 기술과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분야와 관련 분야의 책을 탐욕스럽게 읽고 컨퍼런스와 워크숍에 참석하며 당신을 이끌어줄 멘토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며 새로운 관점과 통찰을 찾아 헤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식을 쌓는 것 자체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배운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행동이 없는 지식은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책으로 가득 찬 도서관과 같습니다. 낭비되는 잠재력일 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것을 활용해서 내 일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신뢰성과 꾸준함으로 명성을 쌓아야 합니다. 비범하다는 것은 번뜩이는 천재성을 한두 번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탁월한 결과를 내놓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단순히 뛰어난 성과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높은 수준의 성과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평판을 쌓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최고의 컨디션으로 출근하고 마감 기한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며 심지어 내키지 않을 때조차도 기대 이상을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박이 심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꾸준함과 신뢰성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기회가 당신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결과를 낼 것을 알기에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을 믿기에 다른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당신의 평판은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문을 열어주는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핵심은 다른 누구보다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더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대 이상을 해낼 방법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단순히 당신의 업무만 하지 마십시오. 당신 상사의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줄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당신이 사업가라면 단순히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마십시오. 그들이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 기대를 뛰어넘으십시오. 가치를 더하는 것이 항상 거창한 행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작은 것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필요를 미리 예측하고 문제가 위기가 되기 전에 해결하며 상황이 어려울 때조차 모든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세상에서는 당신의 일만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수천, 수만 명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탁월해지려면 당신의 일 이상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결과를 원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복잡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조금씩 아는 만물 박사는 종종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전문가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시할 수 없게 되려면 당신이 선택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야를 좁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공적인 전문가들은 자신의 핵심 분야에 대한